냐? 자존심도 안 상해? 자존심이 없어? 깡깡이야? 한자 합시다. 반장하지 마. 반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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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자 쓸 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한자가 아니라 반자. 반자. 한자 너도 아. 한자야. 너도 한자야. 넥스트. 이번 문제 2-8번. 와 진짜 둘이 진짜 다 설레게 같다. 데스매치. 다음 두 직선이 제1사면에서 만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재밌겠다. 근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하고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4인데요. 이놈은 xy밖에 없으니까 고정된 직선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얘는 m이라는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변하는데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해야 어떤 점을 항상 지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m의 위치가 기울기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변해서 변하는 직선인 거예요. 항상 지나는 점을 알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점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냥 m을 갖고 있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연립해가지고 xy 좌표가 전부 m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1사분면은 xy가 전부 양인 것이니까 각각 양에 따라 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요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가지고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처리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으로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계산으로 푸는 건 기초고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어요. 그러면 일단 얘부터 그려요. 고정된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x 좌표, y 좌표는 구해가지고 고점 있는 거 없나? 맞아. x좌표는 얼마예요? 1. y좌표는 2. 대충 찍고요.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차피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게끔 했거든. 생기길 요구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안 그려도 좋아요. 1사분면이 아닌 곳은 애시당초 그리지 않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축은 4분면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1,0이나 0,2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빵꾸를 뚫으시고 저 부분이랑 이 직선이 교점이 생겨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그려가면서 기울기 변하는 걸 고려해가면서 얘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가면서 m의 범위를 확인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지나는 점부터 체크를 해야 한다고요. 그럼 얘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취급했다면 몇 콤마 몇을 지나요? m으로 묶이는 식이 뭐예요? 2,4. 2,4를 지나죠. 묶이는 식이 x 빼기 2고 남은 식이 y는 4니까 2,4를 지난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2,4를 그렇다고 찍으세요. 1이니까 요쯤 2, 이게 요쯤 4, 요쯤에 2,4가 있다라고 치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얘랑 교점이, 이 직선과 교점이 이런 곳 생겨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일 때가 이상해요. 이런 상황일 때가 문제의 요구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돌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보다 더 작아도 되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요 빵꾸 뚫린 데까지. 빵꾸 뚫린 데보다는 더 기울기가 크고, 여기 빵꾸 뚫린 데까지 걔를 벗어나면 안 되죠. 여기 빵꾸 뚫린 데를 지날 때 기울기보다는 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울기 m의 범위는 빵꾸 뚫린 데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등호가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쓰면 되냐면 0,2와 2,4 사이에 기울기를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0,2를 이 직선이 지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x 0 놓고 y 2 넣어서 풀어도 돼요. 그게 그거예요. 난 그냥 기울기를 체크하겠어요. 0,2와 2,4 사이의 기울기. 델타 x가 얼마야? 2. 델타 y는 얼마야? 2. 그래서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과의 기울기가 제일 큰 값입니다. 여기가 1,0이니까 1,0과 2,4 사이의 기울기를 쓸 거라고요. 델타 x 얼마예요? 1, 델타 얼마예요? 4. 그래서 여기 답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산하시면 안 돼요. 네. 똑같은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문제 2-10번을 지금 하시고 11번은 숙제로. 조용히 해. 싫은데? 야, 싫은데 처음이. 야, 네가 사람이야. 야. 누구 보고 말하는 거야? 네가 너. 인간이야? 말nom심 말nom심. 사람이지, 사람한테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 머리가 머리야? 미안해, 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란다. 아 네가 사람이냐고. 인간이란다. 너 사람이야? 야, 야 저기 다 담는 뇌절 그만해라. 너 안에 들어있는 게 뇌야 돌이야? 네. 어? 네. 더 멤버 네. 진짜 둘이 내절이다. 너도 그만해. 내절이야. 미안한데. 어. 사실 안 미안해. 얘들아 뇌절 트로이카. 머리는 싸울 때 쓰는 게 아니야. 아닥해. 아덕이 그거야 그. 아덕이 뭐지? 아가리 붙이라고. 싸울 때는 싸울 아가리가 때도 머리를 안 써. 생선 써야 아가리. 돼요. 헤딩? 잡히면은 이렇게. 헤딩? 아가리가 근데 뭐야? 머리 돌대가리. 네입네 주둥이. 뽀로로? 이렇게 무섭게 말해줬어. 미안. 오리 주둥이도 아니야. 야, 10번이야. 이렇게 나를 공격하냐고. 10번. 방어해 니가. 강화를 못해 내가. 때리지 마. 왜 이런 걸까? 말 섞지 마. 말 섞지 말래지. 어린 옷들끼리. 대화는 나랑만 해. 신선한 교실. 선생님 지금 정말 뭐가 싫어? 선생님 정말 천재적이에요. 전제적인 석학. 그런 방금 말하지 말라고 그런 했잖아. 가문이설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뭐예요? 아첨. 아첨이요? 가문에서 보는 좀 심각한데? 아침 아침. 상식이 짜치고. 11번도 들어요. 아니? 아닌데 좀 어렵다. 시컬 왜 풀어? 지금 왜 제일 시험을 봐? 똑같은 거야. 아니 아까 실례가 아니 니네들이 써들었잖아. 경계 나는 풀어서 냈는데 네가 못 낸 거잖아. 아니 경계 포함이냐, 경계 미포함이냐 그런 차이죠. 똑같은 문제. 에휴 인생. 잘 죽어. 잘 수. 고마워. 행복하다. 저 행복했었니? 지금 이렇게. 쌍방 공격하지 마. 쌍방 공격. 쌍방. 내가 샌드백 신세야. 야, 조용히 하라고. 웃지 마. 그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야? 아 이래요. 아 맞나? 얘랑 얘 기울기를 봤는데 0,2인가? 어? 얘 x 문제 풀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려고. 아. 기울기가 이거 한 문제만 풀고 내도 돼요. 이거 한 문제만. 그 수업 시간에 아무데나 내. 아 요거 두 문제만 풀면.
유제 2-10번에 직선이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몇 콤마 몇입니까? 0,1. 뭐 0콤마 묶어 1콤마죠. m으로 묶으면 x 빼기 1이 생기는데요. 어머 그러네? x 빼기 1이 0이니까 x는 1인 거죠. x는 1, y도 1이니까 1,1을 지난다는 생각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A, B 뭐 적분 하시니까 찍어가지고 연결하세요. 선분이라는 건 양끝점 포함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런 세팅을 해야 돼 일단. 근데 왜 문제를 찍어요? 찍지. 뭔 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점을 찍는다는 거였구나. 이렇게 선분 A, B를 나타내 놓으시고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1,1인 거 알아냈으면 좀 찍으시고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직선을 그을 건데 이 미리 그어놓은 선분과 만나야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수록 기울기가 커지니까. 그래서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 이상, 이건 경계 포함이라서 요 점을 이 직선의 기울기 이상, 이 직선의 기울기 이하라고 답을 쓰면 된다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요 자리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쓰면 됩니다. 0,2랑 1,1이니까 델타 x 1이고 델타 y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고요. 요 점은 네,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취급해야 돼요. 이해했어. 네, m에 관한 1차 항등식으로. 그리고 m의 자리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 체크해서 경계를 찾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요 놈이 제일 크죠. 마이너스 2,0이랑 1,1 사이에 기울기니까요. 델타 x는 3이고 델타는 1이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별거 없어요. 이해만 똑바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직선의 마지막 개념이 나오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잘 안 보여요 선생님. 정신 차리고 보시라고 일부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의 방정식은 언제나 일반형이어야 합니다. 일반형의 직선과 점은 뭐 정점이건 동점이건 상관없는데 정점이라고 쳐요. 정점이기 때문에 x1, y1이라고 치는 거예요. 한 5초 뭐? 있다가 설명해 주시죠. 뭐가? 그 볼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볼펜에 대해서? 볼펜 이슈?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뭐 새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정의. 최단 거리? 최단 거리의 정의. 그게 수선 그래 아니에요? 맞아요.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의 길이인 거죠. 그래서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린. 이건 뭐라 그래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죠. 보통 H 쓰는데 수선의 발까지의 내가 수발이. 머릿속에 든 게 그거밖에 없니? 저기요. 근데 뭐 선분 AH다라고 쓸 수 있겠지만 그 소문자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기 때문에 디스턴스라서 D 이렇게 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어떤 공식으로 도출되느냐? 상당히 아름다운 공식으로 도출이 돼요. 여기 적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피타고라스 공식이요. 디스턴스? D는 뭐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AS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인데 여기 XY에 완완을 담아요. 아 너무. 그러니까 이 XY 자리에 이 밖의 점에 XY 좌표가 들어간 식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가 나와야 해서 절대값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너무 징그러운 공식. 너무 복잡해요. 외우셔야 돼요. 미도 과정을 지금 보여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즈. 보여드리진 않아요. 아유 징그러워. 외우세요. 분수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루트
x 개수 y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갑니다. 분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절대값 안에 요 직선식을 그대로 쓰고 x 자리에는 x 좌표를, y 자리에는 y 좌표를 둡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공식이 나왔어요? 유도 과정은 생략한다고. 실제 고1이 되면 그때 배우시면 돼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때 고딩 되면은 여기서 뭐 배워요? 고1 되면 여기 졸업이죠. 근데 여기 언제 졸업해요? 끝까지 되면. 그 공부 좀 잘해서 뭐 7월 달에 예비 중3 7월 달에 저기 뭐야 박동우 반이나 박영석 반이나 공영진인가 준인가 공영준 반에 들어가는 수준이 되면은 이게 뭐예요? 7월에 졸업인 거고. 박동은 진짜 다 끝냈어요. 그런데 탈락해서 갈 데가 없다. 물론 뭐 그 밑에 강사들도 많은데 그 밑에 강사 수업을 들을 바에야 여기 더 있겠다. 뭐 그런 우리 사람들은 학원 강사예요. 잘안 돼. 아니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에? 시대인지 시대인. 그 누구예요? 나중에 되면 알게 돼요. 대참 시대인. 나이 좀 먹으면. 아 대천. 그래서 외우세요. 외웠어요? 네. 네. 외울 수 있어요? 안녕. 외우자. 맛있겠다. 자, 적용 연습. 3x 플러스 야 내가 사줄게. 난 그거 뺏어먹어. 4y 마이너스 10은 0. 이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받아먹네. 뭘까요? 모르세요? 루트? 루트 5분의 루트 5. 25니까 그냥 5요. 루트 그냥 5요. 그냥 이거 9 기만. 더하기 16분의 16분의 절대값 3x 4y 마이너스 10을 그냥 그대로 10이라 하면 안 쓰고 될까요? 요 xy에다가 영어를 빵빵을 넣는 거지. 오케이? 이제 숙달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쉽다. 그러니까 분자에다가는 뭘 넣냐면 이 밖의 점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정도 암산할 수 있잖아. 그 암산한 결과에 절대값까지 씌운 것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결국 오니까 거리입니다. 이렇게. 공식 이지하다. 적용 연습이에요. 이지하다. 이제 하죠. 2번은 두 번째 예시는 죄송해요. 반어법입니다. 아직은 y는 지금까지. 이렇게 줘져 있어요. 표준형으로. 이거하고 1, 마이너스 2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형이어야지 계산이 그냥 편하거든요. 이항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분수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배를 하면서 왼쪽으로 다 몰아. 그러면 3x에 4y에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20이었어요. 이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모는 뭐라고? 루트 25. 이제 암산합시다. 5고 분자도 암산해봐요. 그러니까 요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요 세 개의 수를 마이너스 더하면 마이너스 25. 25. 25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을 절대값이니까 20으로 씁니다. 아. 그래서 오다 이렇게. 절대값 숙달이 되면은 그냥 이 전체가 암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시고 적용 연습을 해주셔야 한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컨셉 정말. 기본 문제 2-9번. 컨셉 무시력. 0%. 1번. x축 위의 점 p. 그러면 p를 뭐라고 쓰면 된다고? 보자마자. x, y. x, 아, 0, 0, 0. a, 0으로 하죠. a, 0이라 두시고 이거에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빵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빵 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럼 각각의 점과 직선 사이 고르기 공식을 써서 갖다 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지. 걔를 풀어서 A를 찾아서 점 P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어.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공식 불러보세요. 루트 5. 루트 5. 5분의 절대값 절대값 2A 플러스 2a 2a. 플러스
좋았어요. 같다.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공식 불러보세요. 루트 5 루트 5분의 절대값 x에 a를 넣고 y에 0을 넣는 거니까 무시를 하고 a 빼기 2네요. 이렇게요. 됐니? 네 그럼 무자란 얘기고 제곱 난리란 소리죠. 제곱하시면 안 돼요. 양쪽의 절대값을 날리는 방법은 하나는 그대로 쓰고 하나는 얼마 쓰는 겁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1은 얼마 a 빼기 2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를 풀었다고 치면 a는 얼마예요? 플러스를 풀었다고 치면 a는 얼마냐고요? 마이너스 3 마3 콤마 0을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풀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면 넘어가면 3a이고 2가 대기 중인데 1이 넘으면 1이 될 건데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2번 점 5,3에서의 거리가 2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를 모르는 거야? 직선의 결정 조건 중에 직선의 방정식 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게 몇 개였어? 4개 세 개야.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첫 번째가 뭐야? 그 외선 외분 내면? 네. 뭔 소리야? 아니요. 직선의 아니 방정식. 거리 공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직선의 방정식이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세 종류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야? X좌표 Y좌표.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를 주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가 두 점을 주는 케이스고 세 번째가 XY 거리를 주는 절편입니다. 케이스. 아니에요. 세 번째가 XY 절편 주는 거예요. 아니 순서까지 외워야 돼. 왜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아니 순서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까지 외워지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2,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지나는 점을 줬으니까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기울기를 일단 모르니까 m이라고 치고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한 다음에 그놈이랑 5,3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2에 대응시켜서 풀겠다. 이런 설계가 돼야 된다니까. 뭐 아는 바가 없으면 설계가 되겠니? 그래서 혹시 안 하실 거 물어봤는데 모르네요. 역시나 5,3과의 거리가 2인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라고요. 그러면 지나는 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를 찾으란 뜻이구만 이라고 생각하시고 y는 m에 x 빼기 2 더하기 1 요게 제일 중요한 직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요거를 써가지고 이 주어진 거리 조건으로 이 m을 찾아가지고 찾은 걸 다시 넣어가지고 답을 내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계가 돼야 돼. 풀이에 대한 설계가. 그러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전개해야 될 것 같지만 전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세 해볼게요. 분모에 루트 안에는 뭘 넣으면 되게요? m제곱 플러스 1 넣으면 저기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넘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곱인데. 여기 쓰시면 되고요. 절대값 딱 적어놓고 요 식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x자리에 5를 y자리에 3을 넣은 다음에 한쪽으로 몰면 돼. 한쪽으로 몬 식을 여기다가 쓰면 돼. 자, x에 5 넣으면 몇 m이에요? 3m 딱 쓰세요. 3에 3 그 다음에 y에 3 넣었지. 3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3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고 원래 있던 1까지 처리를 하면 얼마가 돼? 그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상태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완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1초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놈이 2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 상태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만 절대값이 있고 하나는 근호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호 때문에라도
양변을 제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넘긴 다음에 이 새끼랑 곱해서 양변을 제곱했다고 치면 얘 제곱 써야 되겠죠? 뭐 됩니까? 9m 제곱 9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 2m 제곱 이거 제곱해야죠. 4m 제곱 4m 제곱에 4 그렇죠. 그러면 다 데리고 와서 m에 관한 2차 방 풀어서 답 두 개 쓰면 돼요. 몇 m 제곱? 5m 제곱 빼기 12m 상수항은 없네. 그래서 m은 뭐 또는 뭐? 0 또는 0 또는 5분의 2 5분의 10입니다. 5분의 12 m에 0 넣은 거랑 5분의 10이 넣은 거 둘 다 답으로 써야 돼요. 이 두 개 구했다고 보면 다 찾았다? 빵점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구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한 m 값을 직방은 요식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쁘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0을 넣게 되면은 뭐예요? y는 1 여기 답이고요. y는 1도 직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5분의 11을 넣으면은 y는 뭐예요? 5분의 12 x 빼기 더하기 1. 이거 안 이쁘니까 5배 해가지고 쓸까? y는 12x 마이너스 24 플러스 5. 더 정리를 하면은 1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9는 0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네. 유제 아왜 2시간 중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가지? 뭐라고 하나? 40분 남았어. 유제 2-13번 선생님 근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볼까? 40분. 여기서 바로 나오는 아니 저거 창문 제발 닫읍시다 또 담배 냄새나? 담배 냄새 나 데이코야? 냄새가 안 나. 방충망을 열줄 너 담배 피고 왔어? 아나폐 야! 약하단 말이야 조용히 해. 이거 어떻게 잡는지 몰라요.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 방충망 이거 드실래요? 제가 열 뭔데? 쿠키. 싫어. 껌 먹을 거야. 안 먹었어요. 내 것 많이 씹으면 내 모턱 된대요. 알아. 저기 있는데? 저거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안 올라가더라고. 저거 보통 누가 본드를 못 치는 것도 있던데. 저거 우리 근데 저러다가 망가지면 근데 저거 뭔가 먹을 수 있는 야, 마실 거고 뭔가 먹을 문제나 풀어. 2-13번. 제대로 푸는 놈 몇 놈이나 했나 보자. 네, 몇 뭐가 번이요? 티세요. 네, 몇 번이요? T100이야. 쌤? 몇 번이에요? 13번. 소리 지르지 마! 이 분조장이야? 불조장 집이 가고 싶어요 이게 왜 웃기지? 뭐가 웃겨 웃길 수 마. 있지. 웃지 말라니까 세상 존중. 웃지마 살인도 할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해. 웃지마 민병가. 그거 어? 몰라? 알아 알지 네. 누가 몰라 썰 없어. 첫사랑 술. 아니 뭐다 늙은 사람 첫사랑 소리 뭐하러 듣냐. 쌤 늙었어요? 네. 아 그거 이거지. 지우지 마세요. 내일 50인데. 예, 아니 내일 모레가 한참인데요. 쌤. 선생님 집에 갑시다 지금 너무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저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 핵폭탄 맞아 저 집에 가서 밥 먹어야 해요 선생님. 저 집에 가서 중요한 거 해야 돼. 조용히 해. 밥 먹어야 돼요. 끊고 짱게야? 아니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래잖아 봤어? 얘는 왜 이거래? 14번 하니까. 아, 잠깐만. 13번이라고 13번 아니야 13번이나 하셨네요. 근데. Hey bro. 근데 왜 이거 문제가 다른데? 여기 유제가 뭐가 보여서 그런가? 유제가 다른 게 나왔어. 책을 펴야 돼. 네? 책을 펴. 유제가 하나 빠졌어. 아니 이걸 다 오책 안 갖고 왔다 내가 빌려줄까? 어 사실 나도 안 갖고 왔어. 근데 아니지 여기 있지롱. 이거 같이 보자. 네. 그래. 그러면은 유제 그 정석 노트 기준으로는 17-14번을 풀어야 돼.
17-14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되게 편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는 뭔 과학이야. 책 기준으로는 2-13번이고 정성 노트 기준으로는 유제 17-14번. 이해하지 마. 이거 똑같구나. 이해하지 말라니까. 아, 왜 책 닫아 내가 보고 있는데. 똑같아 14번이랑. 지금 왜 저기 갔어? 뭐야? 그러니까 한 문제가 빠졌어. 개정하면서. 분명 이거요. 정성 노트는 3문제인데 책은 2문제니까 한 문제를 뺐나 봐. 그럴 수 있지. 거리가 1. 조용히 해. 알았어. 조용히 할게. 조용히 하니까. 조용히 하고 있잖아. 빈정거리죠. 빈정? 왼수나 이렇게. 빈정? 빈정거리죠. 미안해. 솔직히 뭔 소리야? 모르는 비논리정사. 논리 따위는 싫은데. 이게 바로 네 머리야. 어허. 지금 17-14번은 뭔가 살짝 난이도가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 다시. 미안해. 멍청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교점을 구했다 이거지. 저요? 이거 이지한데 이거. 교점을 구했다 이거지. 저요? 다들. 교점 구했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아니요. 100명 중에 99명은 교점을 구한다고. 근데 이거 못 푸는 사람 있어요? 99명 중에 하나인 거니까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나도 교점을 구했는데. 그냥 구하면 안 되지. 100명 중에 한 미안해. 명. 내가 멍청해서 그러니까 그래. 구해구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면은. 미안해. 내가 멍청해서 어허. 100명 중에 한 명이라면은 영광이지만 교점을 구하는 것이 비정상은 아니다. 비정상. 그래. 비정상이라. 살면. 노멀이다 노멀. 너 머리. 노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교점을 구하는 것이 짱. 노멀이다. 노멀 리스폰스다. 들려. 노멀 리스폰스. 교점을 구하지 않는 것이 뛰어날 뿐이죠. 난 뛰어나나 보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안 돼요. 수직선의 풀수 있어요. 교점을 풀수 있어요. 지나는 직선의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겁니다. 와 정말 2x 빼기 y 빼기 1 맞어? 요거랑 x 빼기 y 정답 뭐야? 빼기 3 내가 푼거 같아. 둘 중에 더 간단한 게 이 새끼니까 여기다가 k배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인데 그 중에서 2,2까지의 거리가 1인 놈이 몇 개 있다고요. 그 몇 개를 k를 찾아서 그 찾은 k를 여기 넣어서 답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해도 풀 수 있다고. 물론 교점을 찾아가지고 기울기를 m으로 놓고 그 기본 문제 9번에 2번처럼 풀었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요 개념을 아는 척을 좀 하시라고요.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거 정리할 필요 없어요. 요 상태에서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들어갔어요. x 개수가 뭐인 거예요? k 더하기 2인 거죠. k 더하기 2의 제곱. y 개수는 뭐인 거죠? 플러스 1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다 떼도 되는 거죠. 제곱이 나와서. 안 보여. 이렇게 쓰면 되고요. xy에다가는 여기 조금만 2를 집어넣는 거니까 xy에 전부 다 1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k 그거의 절대값을 붙인 이게 거리인데 그게 1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넘겨가지고 양변 제곱하시면 이놈은
9K 제곱 빼기 6K 더하기 1이 되고요. 뭐 1이니까 무시하시고요. 요거 뚜껑 날린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K 제곱에 몇 K입니까? 6K에 몇입니까? 이러네요. 넘겨요. 그러면 7K 제곱에 마이너스 12K에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를 일단 시도해봐야죠. 7, 1이고 얘는 2이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7분의 2거나 2다. 아직 답이 아니고 요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두 개 정리한 게 답인 거야. K에 마이너스 7분의 1을 넣는다 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7배를 한 상태에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식은 7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7을 써야 되고요. 요 식에다가는 나머지 마이너스 2개만 하는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 요거 정리한 게 답입니다. 요거 12x고요. 요거 마이너스 5y고요. 요거 마이너스 여기 답이에요. K에 2를 집어넣은 것은 암산이 가능하죠. 4x에다가 몇 y입니까? 마이너스 3y에다가 몇입니까? 네. 요렇게 두 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고 딴 2명, 9명 중에 2명 저렇게 풀었어. 넘어가서 기본 문제 2-10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떠올려야 하는 활용 문제, 대표적인 활용 문제가 되겠는데요. 좌표 평면상의 세 점의 좌표를 알려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뭐 나한테 들었기도 했을 거고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을 거야. 신발끈 공식이라고, 사선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선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사선식을 모를 경우에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사선식 모르면 이 과정을 거쳐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A가 4,7이고요. B가 1, 뭐야? 뭐 떨어졌어? 소리가 뭐가 나는 화이트가 떨어져? 무슨 말이야? 아니면 하얀색이 수정돼 있죠. B가 1,1이고요. 그 다음에 C가 8,5. 니까 요즘 그게 암산으로 가능하세요? 암산이요? 그러니까 대충 감으로 어떻게? 암산으로 가능하죠. 되겠지. 어디 보자. 6, 7에 42에다가 3, 4, 12를 빼면 30에 15. 답은 15. 네? 아, 답은 15. 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 빼면 되죠. 어떻게 하신 거죠? 왜 바로 나오나요? 암산 해보라며. 신발끈. 암산 해보라며. 암산하지 말고 풀어서 주세요. 그럴 거예요. 이거 신발끈 써서 하면 신발끈으로 암산한 건데요. 와우. 절대값 2분의 1에서. 근데 이제 신발끈을 모른다. 신발끈을 모른다고 치면은 이 사각형에서 세 개 중에 일단 뭐 직각삼각형인지 모르니까 직각삼각형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직각삼각형 체크는 피타고라스로 하는 게 아니고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는 겁니다. AB의 기울기 얼마예요? 2. 맞아요. AB의 기울기 2네요. BC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요거를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7분의 4. 7분의 4. 7분의 4. 그래, 말 나온 김에. AC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진짜요? 네. 아씨, 그럼 여기 직각인데.
그러면 직각삼각형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공 쓸 필요 없고 그냥 요 AB를 밑변, AC를 높이로 해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AB의 실제 길이가 얼마입니까? A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루트 45. 3루트 3루트. AC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루트 5.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3루트 5에 2루트 5를 곱하면 결국 3, 5, 15인 셈이 나오죠. 넓이가 1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지만 문제 잘못 낸 거야.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요게 직각인 걸 발견하지 못했다. 기울기 생각 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풀 수가 있냐면은 그냥 BC를 밑변이라 치고 A에서 BC까지 거리를 높이라고 쳐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BC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 높이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A와 BC.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건 간에 좌표가 다 제시가 돼 있으면은 이 생각을 통해서 넓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부로. 오늘 전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이런 특수한 삼각형의 넓이만 구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것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좌표만 주어져 있다면 말이죠. 2분의 1에 BC 길이는 얼마예요? 델타 X가 7이고 델타 Y가 4니까 루트 65 곱하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려면 점은 4,7인 걸 아니까 직선 BC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타낼게요. 직선 BC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요거죠. 7분의 4 7분의 4에 1,1을 지난다는 걸 이용할게요. x를 쓰고 x에 1 넣어서 1 되려면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7분의 1. 좋았어. 그러면은 7배를 하시죠. 7x는 7y는 4x 플러스 3이다. 이게 BC 직선이고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높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쓸 겁니다. 그러면 x 개수가 4고 y 개수가 7이니까 정확히 여기 들어가는 숫자도 이 새끼라서 없어져요. 그리고 x에다가는 4를 y에다가는 7을 대입해. 그럼 이거 얼마야? 16이죠? 16 더하기 3이고 얘는 49란 말이죠? 그럼 넘어오면 얼마가 돼요? 49가 더 크니까 좌변을 넘겨요. 49에서 19를 빼는 거예요. 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요게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얘기해 드렸겠지만 사선식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넓이는 2분의 1에 절대값 기호를 길쭉하게 쓰라 그랬어요. XY 좌표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요 세 점 중에 아무 점 제일 좋은 거 1,1을 여기 세로로 쓰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중에 아무 점 세로로 쓰고요. 나머지 점 세로로 쓰고 맨 앞에 점을 한 번 더 쓴 다음에 닫아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쓰고 싶은 사람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선을 긋는 거죠. 사선을 그어서 만나는 애들끼리 곱하는 겁니다. 7 더하기 곱해서 20 더하기 곱해서 8. 그리고 반대 사선을 그으면서 만나는 애들도 곱해서 얘네들 빼요. 그러면 요 두 개 곱한 5는 빼야 되고요. 요 두 개 곱한 56도 빼야 되고 요 두 개 곱한 4도 빼야 됩니다. 맞잖아요? 답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총 35고 이게 총 마이너스 65란 말이죠. 그래서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0이니까 결국 15를 얻을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이걸 암산한 거예요? 아니고요. 암산한 공식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선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꾼 건데 이 도형이라는 것은 평행이동을 똑같이 시켜도 사이즈가 안 변한다 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1이 원점에 제일 가까우니까 얘를 원점으로 옮기면 그럼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xy를 1씩 빼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면 여기서 1씩 빼면 3,6이 될 거고 요 점을 1씩 빼면은 7,4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 자리에 0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는 의미가 없어요.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가운데 껴있는 놈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2분의 1의 절대값에 요 두 개 곱한 거랑 요 두 개 곱한 거를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암산이 충분히 되겠죠. 내가 한 암산은 요 공식을 한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게 원점이고 이게 x1, y1이고 이게 x2, y2다 라고 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절대값 x1, y2 빼기 x2, y1 이렇게. 이것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요거도 암기를 하시고. 근데 이제 맨날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뭐 요거까지 암기하기 귀찮으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 안 떠오르는 게 이상한 건데 혹시 그렇다고 치거나 아니면 블랭크 채우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넓이 찾는 방법은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높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삼각형에 어떤 특이점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그러려면은 뭐 길이 체크를 한다거나 기울기 체크를 해서 직각인 부분이 있는지 이등변 삼각형인 건 아니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는 것이 제대로 된 접근법입니다. 요거 외우세요. 요거 한국말로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종류가 다른 성분의 곱의 차예요. 요까지가 종류가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른 성분의 곱의 차의 값. 그렇게 한글로 외우셔도 됩니다. 적어드릴게요. 종류가 다른 성분의 성분끼리의 곱의 차의 반. 한글로 외우면 안 까먹으라고. 안 까먹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유제 2-14 뭐 번호는 무시하시고 그 다음 유제 보면은 좌표 3개를 주고 넓이 구하라고 하잖아. 1번 같은 거는 원점이 껴있으니까 암산을 해봐. 암산을 해봐. 1번 암산해봐. 마이너스 2라는 걸 곱해야 돼. 3을 4라는 걸 곱해야 돼. 그럼 그 두 개의 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2. 절대값은? 22. 차는 양수야. 차는 22. 양수니까 그 마이너스 달렸으면 마이너스 때 22의 반은 11. 답이라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원점이 없으니까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를 원점 만들어서 하든지 1을 아니면은 사선식을 쓰든지. 오케이? 네. 근데 뭐 이런 거 뭐예요? 왠지 야매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렇게 하든지 자기 입맛대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입맛 없으면 어떡해요? 지금 풀어요?
아니요. 숙제를 하시고요. 이거 넘어갔어. 풀합니다. 기본 문제 2-11번. 자취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평면 좌표에서 이미 자취는 뭐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다 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도 뭐 일단 오크 부분 확인이 안 됐는데 오크 부분 자체가 없는 것 같고 직선에서 여기 유제랑 기본 문제랑 연습 문제 전부가 그첫 번째 유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까지 들어가야 자취를 총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2-11. 중점 A는 2,3이고 B는 6,1인데 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리인 점의 좌취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좌표가 제시가 돼 있으니까 XY에 관한 방정식으로 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점이 주인공이잖아요. 요 점이 주인공이니까 P, X, Y 라고 놓고요. XY에 관한 관계식을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당연히 같은 거리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관계식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 문제 약간 불친절한 거야. 왜냐하면 수식으로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이 말을 받아들여서 수식으로 바꾸시면 돼. 이게 어떤 의미야? PA는 PB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각각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써서 정리하면 끝이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는 뭐가 있어요? 근호가 들어있으니까 대시당수 양변을 제곱을 놓고 얘를 정리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세요. PA 제곱. 16. 아닌데 x 빼기 뭐 어디 보는 거야? AB 아니에요. PA 제곱. 아.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PB 제곱 부르세요.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물론 답인데 뭐 여러분 학교 담임쌤은 저학쌤은 답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정리해서 푸셔야 돼요. 그럼 전개 정리한다 치면 제곱하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x예요? 8x 맞아요. 마이- 몇 y예요? 마이너스 4y. 네. 몇이에요? 요로 넘길게요. 우변으로. 요거 13이고 요거 37이죠? 24. 미안. 그래서 4를 나눈 다음에 아이. y는으로 정리하면은 아이 너 털러. 샘발. y는 2x 빼기 2로 요거 다 붙이면 돼요. xy에 관한 방정식을 요구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 뜻이야. 공감이야. 공감이야. 자, 근데요, 여기서 그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앞으로 이런 식을 보잖아요. 이런 식. 이런 식을 보거나 이런 말을 들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를 만족하는 점 P는 뭘까? 얘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는 뭘까? 수직이든 분선이다. 당연히 A, B의 수직이든 분선이다. 예? 당연한 거예요. 왜요? 왜요? 설명을 할게요.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러네. 존재들이 알았어요. 설명을 하면은 당연한 건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종자들. 자, 잘 보세요. 자들. 종자들아. 조용히 해. 싫은데. 자, A, B는 BA인 가장 대표적인 점은 뭘까요? 가운데. 그렇죠. 중점이겠죠. 요 점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아, 근데 이 점 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게 얼마인지라고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값은 바뀌어도 되는데 같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이 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이 곧 중선이라는 것이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는 모두는 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거란 말이죠. 요 같은 변의 길이가 달라질 뿐이니까. 근데 뭐 이게 끝없이 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 선의 이름이 수직이등분선이잖아요. 그래서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부르면 바로 수직이등분선을 떠올려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AB의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대로 구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부분 뭐였어요? 바로 구해봐요. Y는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다? AB의 기울기와 수직인 걸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AB의 기울기 얼마다? 델타 X 얼마다? 4 델타 Y 얼마다? 마이너스 그러면 낙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에 수직인 거니까 2인 거죠. 2. 맞어. 지나는 점은 뭐라고 쓴다? 중점으로 쓴다. 얘의 중점은 뭐다? 여기 4 넣으면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를 더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이게 우측.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낼 수 있으면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낼 수 있고 그 의미하는 바를 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으면 이렇게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지 말고 수직이등분선이 하나 있으니까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대로 자취를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취가 세 종류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관계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 식은 수직이등분선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고요.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바로 답을 내셔야 한다고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그 선분의 기울기 체크를 해서 기울기를 찾고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고 생각해서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직선방식을 완성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요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더 좋다. 아셨나요? 상식으로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딸린 유제는 어떤 의미야? 의미만 얘기해봐. 유제 17-16으로 돼 있겠지? 뭘 찾으란 소리야?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뜻이야. 알아들었어? 네. 구해봐. 관계식에 넣는 거 금지야.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봐. 관계식에 넣는 거 금지라고. 이렇게 풀지 말라고요. 뭐하러 그리냐.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한번 빨리 딱 쓰세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너 여기서 그냥 바로 답 찾았는데 바로 답 한 줄 써야 돼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역시 선생님. 한 줄에 그러니까 답만 딱 한 줄 쓰는 거예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요. 그 정도 암산은 돼야죠. 저희는 됐어요. 몇 줄 쓰는 거야? 11줄. 전망은 하지 말라니까 씨. 선생님 체력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방았다가 먹었지. 선생님 살려주세요. AB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그러면 2분의 2분의 1 AB 기울기가 네. 아니 AB 기울기가 그렇다는 거야. 마이너스 2 AB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서 그래서 이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라는 아 거지. 그렇네. 주말이 아 주말이었습니다. 그렇네. 뭐 그렇네요. Y는 2분의 1에서 딱 써놓고 지나는 점 하나 찾아서 Y 절편 완성하면 되는데 지나는 점은 언제나 중점이라고 했지? 중점 몇 코마 몇인데? 4콤마
2. 마이너스 아, 4 콤마 마이너스 1이죠. 4만 마이너스. 여기에 4 넣어서 마이너스 1로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얼마를 더해야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답이요. 답 한 줄만 쓰라고요. 와우. 이걸 암산을 못해.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악산이야? 넘어가서 기본 문제 2-12번. 아씨 연습을 못 들어갔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망했네. 사랑해요 선생님. 연습 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우유 삐걸. 기본 문제 2-12번.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대충 그려보면은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죠? 2니까 여기 할게요. 2x 빼기 y 빼기 1은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이 두 개도 무슨 관계입니까? 직각. 솔직히. 수지. 모른 척 할게요. 왜요? 그냥. 안 돼.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뭘까? 이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뭘까? 각의 이등분선이겠죠. 왜요? 요 점이 아. 잡아요.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와 천재다. 여기서 이 직선까지 거리. 천재다. 이거가 같다. 와 천재다. 얘는 공통이죠. 이 각이 같은 얘는 모르지 말게요. 얘는 공통. 요 두 개는 직각. 요거는 문제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표시한 겁니다. 그럼 요 두 개는 뭔 합동이에요? SA. 네? 예? 직각이 껴 있으면 R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지. RHS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각과 요각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곧 이 각의 이등분선상의 임의의 점에서 이 각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요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 아무렇게나 찍은 이 점이 주인공 점인 거고요. 얘를 P라고 하고 x, y라고 두는 거예요.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인데 써야 할 성질이 이 점과 각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각각 써서 같다고 놓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썼다라는 뜻인 거고, 뭐 굳이 저렇게 관계식으로 표현하자면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1, 요 직선의 수선의 발을 H2로 하면 결국 한 점과 각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의미는 PH1과 PH2가 같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 각각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쓰면 될까? 루트 x 계수 y 계수를 보시면 얼마? 5쓰고 절대값 요 식의 x 자리에 이 점의 x 좌표를, 이 식의 y 자리에 이 점의 y 좌표를 넣는 건데 이게 정점이 아니라 동점이라서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이 거리와 같다. 그러면 이 점은 그대로 쓰고 이 직선으로 바꿔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루트 뭐예요? 뭐죠 이거? 그럼 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값 이거 똑같이 쓰면 돼요. 2x 빼기 y 빼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하나에 뿔마 달아가지고
답을 두 개 쓰는 거야. 이거랑 얼마 2x 빼기 y 빼기 1이 같다. 그럼 플러스일 경우에는 뭐예요? 몇 x예요? x를 여기로 데리고 왔다고 치면 x고요. 몇 y예요? 마이너스 3y고요. 몇이에요? 이렇게 끝이네. 마이너스를 택하게 되면 넘기다 치면 몇 x예요? 3x고요. 몇 y예요? y고요.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나 지금 하나 그렸는데 왜 두 개가 나온 거지? 각의 이등분선은 요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찾았는데 결과가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도 찾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몇 개를 물어보더라도 미지수 세팅은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해서 그 하나가 여러 개 도출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 개라고 해서 두 개를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x, y, 여기를 뭐 z, w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건 간에 그냥 한 놈만 x, y로 잡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무튼 이 문제는 친절하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음을 쓰세요 라고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친절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의 특징이 이 위에 어떤 점에서건 각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각이 같은 게 먼저야. 그러니까 RHA 합동이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x, y와 각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 과정을 거쳐서 두 개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라고요. 유제 읽어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 똑같이. RHA 합동이라서 뭐가 같다? 거리. 그러니까 이 유제는 이게 조건이라고요.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거라고. 그래서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해라. 는 것과 똑같은 말이야. 알아들어? 뭐 어떻게 하시라고?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 X, Y를 세팅한 다음에 그것과 각각의 각 앞에 나와 있는 각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그 두 개가 같다를 이쁘게 정리하면 답이고요. 두 개 다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두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항상 수직. 그래서 수직 관계에 있는 게 두 개 나왔는지 검산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2-16번까지 숙제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워크북은 끝까지.